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술적 영역과 그다음에 교육의 영역이 그냥 넘나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배움이기 때문에 근데 그 배움을 어떻게 아이들은 경험하고 있는가? 아이들은 모든 것을 논리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그 용어를 너네 뭐 배우러 학교에 왔어 이런 용어보다는 우리 같이 모여 사는 곳인데 여기에 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함께 노는 곳이지 라고 저희들은 좀 그렇게 표현을 하는 편이고 이제 아이들이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부모님들이 오늘 학교 가야지 학교 가는 날이지 뭐 지금 학교 갈 시간이지 이렇게 이제 여기를 공식적인 용어 이렇게 그냥 보편적인 용어로 학교라고 생활을 해서 그렇게 용어를 이제 아이들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같이 논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들이 보실 때는 아 공부하는 거 배우고 있는 거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가사를 쓰고 선율을 붙이고 이제 악기들이 들어가면서 하나의 노래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그저 이제 자기가 이제 자신의 생각, 느낌 그리고 지내왔던 그런 시간들을 하나의 이제 드러나는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 노래를 이제 어떤 예술 작품을 하나 만들려면 그 작품을 만드는 시간 이전에 자신이 살아온 그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느끼는 방법은 그 가사 속 안에 아이가 어떻게 뛰어놀았는지 장면이 그려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테니 음악을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창작자분들을 초기부터 만나왔고 그분들이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하면서 진행해 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뭘 원할까, 또 무엇이 가능할까에 대한 것들을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보통 이제 새로 우리가 참여자들을 받아서 이제 많이들 하잖아요. 이제 그랬을 경우 참여자들이 어떤 이제 성격의 특성을 가진 참여자들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기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두려울 수 있죠. 예, 그렇지만 올해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저희가 이제 오랜 시간 같이 이렇게 만나오고 함께 이제 작업을 해왔던 창작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리 이 창작자들의 이제 개성이라든지 성격들, 특성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 창작자들과 이 프로그램을 매칭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 이 친구들이 토요일만 되면 그냥 모여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몇 시간씩 작업하고 헤어져요.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없어도 그렇게 한 3년을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이제 그 장애 예술을 뭐 어떤 이렇게 작가적인 관점, 어떤 작품의 뭐 수준, 퀄리티 이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어떤 자신의 어떤 표현 수단으로 봐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그 예술적인 영감을 얻는 곳이 어딘가, 어디에서 예술가들은 예술적 영감을 얻지라는 생각을 해보면 뭐 자연물이라든가 일상적인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배경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술가들이 예술적인 영감을 얻는 것들인데요. 지역에 있는 누군가가 다 예술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혹은 예술가의 어떤 관점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저는 그 동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접하는 부분이라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양주에서는 특히나 조금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조금 많아서 어려우면은 되게 참여를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해서 동네라는 쉬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시도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의 전시 자체를 눈치채지 못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전시는
도슨트의 역할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냥 굉장히 거기 와 있는 관객분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내가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를 저희가 제공하는 거라서 사실 얘네는 뭘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면 저희는 정말 훌륭한 전시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이란 게 거창한 게 아니다라고 자꾸 늘 얘기하지만 이런 거를 보고 듣는 거가 최고인 것 같아요. 한 분야의 작은 우리의 분야지만 그 분야에서 나름의 전문가가 되고 그 안에서 또 우리만의 문화예술 전문가가 탄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노니까 이게 즐거워서 이게 흘러나가는 것 같아. 그래, 우리가 먼저 놀자. 우리가 먼저 즐겁자. 그러면서 같이 즐겁자. 같이 놀자. 이런 의미로 노는 극단은 이름을 지었어요. 저희가 가장 사실 노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거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플레이백 쇼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진짜 이야기거든요. 즉흥극의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대본이 없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놓쳐지면 제가 주인공이 됐을 때 멘붕이 진짜 오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유머가 되고, 우리 서로 잘 못 듣는데도 서로 같이 가지,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팀원을 믿는 것, 동료 배우를 믿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메인으로 하는 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고, 근데 그 이야기가 되게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일상생활에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들부터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를 듣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만 할 수 있는 부분, 파트가 분명히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그 상대방의 입장에 딱 쓴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이거를 진짜 느껴보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상대방의 입장이 그래 다 불편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씩 이렇게 다 깨달았다 했을 때 그랬을 때 저는 막 뿌듯한 그런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이야기들 속에서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본인의 어떤 포인트, 중요점, 그다음에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도록 비춰드린다라는 아까 그 말이 저희가 가장 추구하는 교육이고 예술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예술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전시회에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살펴보시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분명히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전시회에서도 그 삶과의 연결 지점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내 마음에 담았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것 혹은 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어떤 사유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연극적, 예술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가. 근데 그것을 자기소개를 또 같이 융합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자기소개가 뭐 이름, 나이, 사는 곳, 취미, 특기 이런 게 아니라 남들과는 좀 다르게 어떻게 나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한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같은 느낌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혹은 그것이 또 예술적으로 어떻게 보여질 수 있을까. 나와 비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떠올릴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참 좋겠다라는 어떤 이상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기를 나는 저기에 뭘 쓸 것 같다 라는 순간도 생길 것 같고, 걸어보고 싶게 그 발 안에 내 발을 넣어보고 싶게 그런 식으로 참여하고 싶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난 뭘 좋아하지? 그러니까 아니면 난 어떤 음식을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런 나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한 꼬집의 부분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충분히 저희의 이번에 목표가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공연 콘텐츠, 예술 콘텐츠를 가지고 어린이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피드백을 좀 나눠볼 수 있을까라는 게 계기가 되었고요. 그럼으로써 아이들이 그 어떤 그 상황을 듣고 상상했을 때 어떤 의미로서
이것이 불편한 지점은 아닐까? 혹은 어떤 문제 제기를 이들에게 던질 수 있을까? 너의 성이 무엇이고 너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너 그리고 나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오롯하게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넣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아무래도 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시선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시선이 분명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부담되는 어떤 시선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아마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술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선생님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요. 어떤 수업을 진행한다, 교육을 한다라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 그 원하시는 답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를 처음에 구성할 때 교육은 원하는 답들을 어떤 계획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들이 있을 때 항상 그런 거 괜찮아 뭐든 좋지 않을까라고 균형을 맞춰주었어요. 맞아. 친구들한테 우리는 예술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무엇을 던져도 괜찮아. 예술엔 정답이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시작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고 다 안다고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세미러 프로젝트가 앞으로 어떤 생명력을 갖고서 나아갈지 몰라요. 근데 그 만약에 계속 지속 가능한 어떤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리고 나누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여행의 팀이 크리에이티브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교수들이 만든 어떤 그 창의성에 관한 창의성을 유도하기 위한 자기만의 자세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말들을 제가 지침으로 고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제 마음에 남았던 것이 끝에 다다르려고 중간 과정에서 절대 끝을 생각하지 말라. 끝에 다다르려고 노력하지 말라. 이런 말이었거든요. 저희가 항상 무엇을 하든 결과적 중심적으로 사고를 해서 결과에 집착하는 그런 사회 문화적인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지침들의 그 4가지 지침들이 그걸 인도해 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독립적인 개인이기보다는 뭔가 지침에 따라서 좀 자유로운 길로 더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술이라는 어떤 분야에 절대 답은 없고 너희가 활동하는 곳에 방금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끝을 겪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과정에서 느껴가는 것들을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기획을 한다는 게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나 혹은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참여하는 친구들이 어떤 예술적인 표현이나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걸 떠나서 자기 어떤 삶이나 자기 삶 안에서 뭔가 개인성을 찾고 또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흥미를 두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찾아가는 과정을 기획의 의미로 봐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술하고 예술 문화예술 교육은 약간 어떤 사이에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사이에 항상 존재해서 교육하고 예술하고 사이에 있고 예술이지만 교육의 형태를 갖춰야지만 되고 또 그 교육 대상자를 존재에 대한 그 존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고 또 그냥 자유로운 작업은 아니고 약간 공무사업의 틀 안에서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항상 그 사이가 약간 좁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꼈던 부분이나 생각했던 부분을 함께 즐기시면서 저희와 함께 그 여행에 동반했다는 느낌으로 그 여행의 동반자의 느낌으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자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끼가 많으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갖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흥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인데 우선은 노래도 잘하시고요. 춤도 잘하세요. 그래서 연극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한판 진짜 이렇게 놀았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지역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돈을 벌고 일상생활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살다가 내가 뭔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조금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저희는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요.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나의 흥미를 찾아가는 게 그냥 그 소재고 그게 통로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나름의 그 예술적 호기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예술이고 교육이고 하는 게 되게 뭔가 엄청 잘해야 될 것 같고 뭐 재능을 발굴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삶에 대한 감각을 깨우고 그리고 내 삶과 이제 연계해서 항상 질문하고 질문을 하면서 성찰하고 그런 게 예술 교육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동들이랑 같은 눈높이에서 같이 같은 눈높이로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좀 친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먼저 관계성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이터에서 아무래도 수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놀러 와서 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관심을 갖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실내 공간을 빌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냥 놀이터에서 수업을 계속 만들고 있었어요. 저희들끼리 모의 수업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모이고 옆에 있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제 참여를 시키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실내에서만 하게 되면은 제가 딱 생각했던 이미지에서 그 이미지의 수업이 딱 나오거든요. 그거 이상은 안 나와요. 근데 야외에서 하다 보면 저도 그냥 A라는 수업을 하러 왔는데 뭐 공간에 뭐가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접목이 돼서 또 다른 수업이 되고 그러면 아이들도 뭔가 이제 더 창의적이고 저도 수업의 어떤 커리큘럼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시범을 보이면서 흥미를 유발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막 프로페셔널해도 안 되고 뭔가 조금 엉성해 보이는데 재밌어 보이고 근데 자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뭔가 다른 거니까 일단은 새로운 거에 이제 딱 시선이 가고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어릴 때 이제 친구들이랑 오늘은 여기 놀이터에서 보자, 오늘은 뭐 아파트 뒤에서 보자, 아니면 어디에서는 어디 골목에서 보자 하는 것처럼 저희의 그런 전시 형태를 다양한 곳에서 노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냥 여기저기서 놀고 그리고 그 놀이터마다 장소에 따라서 또 놀이 방식이 다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여튼 놀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 예술 무대에 쓰는 무대 예술과 이 예술 교육에서 그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약간 예술 교육을 하면 좀 약간 정체되고 약간 했던 것들을 계속하는 어떤 게 아닐까? 혹은 무대에는 굉장히 살아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본인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무대 예술로서 어떤 이제 그 시대를 풍미하고 풍자하고 어떤 그때의 어느 존재 가치도 있지만 교육을 하면서 계속 기록하고 나를 위해서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주려면 계속 뭔가를 내가 쌓아야 되잖아요. 그 쌓는 과정들이 공연과 같이 잘 버무려지면 계속 자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두 가지의 색깔을 칠하면 얼마든지 다 칠해지는 어떤 흡수된 하얀색에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고 어떤 색깔도 괜찮습니다. 여기다 검정을 뿌리셔도 되고 좋아하는 색깔을 뿌리셔도 되고 그냥 손자국 발자국 내셔도 되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갤러리라고 생각하고 작품이라고 생각하니까 언제든지 그리고 어떤 작업이든지 용기를 내셔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좀 자기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기로서 이제 액터로서 이제 무대에 서게 된다면 대본을 가지고 관객들에게 설득을 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이 무슨 의도가 담긴 건지 어떠한 의도가 있는 건지 명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한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저는 경험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표현의 방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몸으로는 혹은 말로는 혹은 표정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해보는 거, 드러내보는 거, 혹은 그거 안에서 불편한 것들을 경험해보는 거, 마주해보는 거, 그것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단계를 밟아서 아이들이 잘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는 것이 제가 예술 교육을 하는 가장 첫 번째 1순위로 두고 있는 가치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는 놀이를 기반으로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는 과정과 그리고 이제 표출을 되게 이제 중요시 여기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냥 이 과정 안에서 그냥 놀아보고 싶다. 공간을 물리적인 공간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면 그곳은 다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비대면 줌 회의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의 의지와 마음이 만나는 모든 곳을 물리적 그리고 비물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서커스를 중심으로 그 마음을 모으고 싶고, 살롱의 기능처럼 함께 탐구하고 어떤 의미와 가치를 찾아 나가는 여행을 떠나고 싶어서 마구마구 뛰어다니는 서커스가 아니라 서커스를 하면서 몰입할 수 있는 몰입, 집중력, 그리고 어떤 시도와 도전, 그리고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동작들의 시도,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보이는 어떤 시선들의 재발견, 이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추구하면서 작업을 했고요. 서커스는 모두의 것이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정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서커스를 저희는 추구하고 있어요. 모두는 정말 남녀노소를 칭하고요. 가치와 철학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물리적인 서커스라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치환을 해서 그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건강한 삶을 함께 살면 어떨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예술 언어는 서커스인데 이걸 통해서 함께 건강함을 추구하면 이것처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활동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단순하게 서커스는 모두의 것이다 라는 모토를 세웠고, 제가 퍼포머로서 활동할 때 서커스는 수행의 개념이 많이 들어가요. 수행이란 말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야만 하는 일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상당히 외롭고 지루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당장 때려쳐버리고 싶은 일인데, 하지만 또 매우 살아나는 일이에요. 예술가로서의 서커스와 예술 교육자로의 서커스를 사실 굳이 구분 지을 필요는 없죠. 저에게는 수행이고 그 수행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함께 마음을 열고 행하면서 경험할지를 나누는 게 결국 서커스 예술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순간들을 이겨내는 모습들,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고 그걸 위해 노력하고 이겨내는 모습들, 이 자체를 서커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공연 예술에서도 일상에서도 예술 교육에서도 아마 이 가치를 대입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단체 이름을 굳이 여주 사람들이라고 지은 이유가, 아무리 친한 친구들 아니면 뭐 몇십 년을 사귄 사람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너 여주 사람 아니잖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기가 나서 여주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동체를 살리자는 얘기인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여주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당장 지나갔더라도 뭐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별 중요한 거는 현 시점에 여주에 있는 사람들이 여주 사람들이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여주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이제 그 이름 덕을 좀 톡톡히 보죠.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청소년입니다. 이제 지금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무래도 시골이고 이제 지방의 소도시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 취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학교 때문에 외부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친구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물론 떠나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뭐 1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여주에 남아서 여주를 지킬 수 있는, 여주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이제 청소년을 키우는 일이, 그 청소년들하고 같이 뭐 배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모든 문화활동에 이제 그게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살아갈 미래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것들은 이제 반성을 하고 앞으로 저들이 살아갈 세상을 좀 보장해 주는 게 그게 올바른 어른이지 않을까라는 걸 좀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